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 지난 연말 연초처럼 배로 올라야지, 곱절로 상승해야지 이런 기대를 계속 갖는다는 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 고기만 취하겠다 이런 욕심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지금은 차라리 뜨겁지 않더라도 은은하게 올라준다면 성장률과 기업의 실적이 뒤따르면서 꾸준한 가치 상승이 있을 것이고 더 많은 개인 투자자가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장 분위기 나름 반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시장 어떤지 봐야겠죠. 퇴근 전 키워드 열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박앵커의 먹일래 시리즈 다시 나왔습니다. 디지털 콕핏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뭔지부터 보면서 관련한 기업 이야기도 나눠볼게요. 그 전에 시장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살펴보시죠. 일단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각국에서 쏟아지는 경제 지표 보면 수십 년 만에 최고치 이런 타이틀이 많이 달립니다. 그만큼 경제 지표는 그 어느 때보다 개선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대비해서 금리는 생각보다 안정화되고 환율도 안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 외국인 수급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코스피 빨간불 켜고 있는 거고요. 오늘 0.28% 강보합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장중에 이렇게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이 보였었죠. 바로 상해종합지수가 개장 이후 낙폭을 키웠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도 제조업 지표가 좋게 발표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시 번지면서 상승분을 어제부터 반납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국장과 요즘 커플링 현상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시장에서는 실적 개선 기대 안고 있어서 상승분이 유지해 주네요.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13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보시죠. 지난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외국인이 5거래에 연속해서 사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이지요. 오늘 2,400억 정도 사고 있고요. 조금 금액이 다수의 업종으로 번져 있어서 올라가는 그들이 매수하고 있는 섹터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파는 섹터는 적고요. 오랜만에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눈에 띄는 흐름이요. 외국인이 어제 IT와 서비스 업종을 강력하게 매수했는데 오늘은 또 서비스 업종에 대해선 강한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에는 카카오나 네이버 등의 종목이 들어가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기관은 매도네요. 2,400억 정도 팔고 있고 개인도 소폭 매도로. 개인은 오늘 매수와 매도로 오가면서 큰 갈피를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공매도 부분 재개가 있는 5월 3일 전까지는 계속 매수할 것이라는 시각 나오는 만큼 외국인 수급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 상승 업종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볼까요? 증권 업종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가장 윗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나무 이슈로 하나투자증권의 급등 이슈가 어제 부각됐었다면 오늘은 또 우리금융에서 유한타증권 인수 이야기가 부각이 되면서 관련한 종목들 크게 올라갔고요. 증권 섹터 자체 실적 개선 기대 있죠. 섬유의복주도 FNF를 필두로 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하고요. 의약품 업종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었다라는 소식에 진단키트, 백신 이런 쪽이 올라가면서 함께 영향받고 있습니다. 그 뒤로 금융주, 은행주 역시나 실적 개선 기대감 강하게 받고 이들은 외국인 매수까지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네요. 오늘 곳곳에서 올라가는 섹터가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 어떨까요? 좋은 실적을 내놨는데 오히려 반도체나 IT 쪽에서는 하락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조금 반응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가면서 삼성전자 혹은 LG전자 최대 실적 이런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권 강하게 키워나가는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죠. 네이버도 1% 정도 하락 기록이 되고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은 올라갔는데 이 종목은 오늘 빨간불 켜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강보합권, 카카오는 어제 급등을 뒤로 한 채 오늘은 약보합으로 조금 쉬는 모습 보이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의약품의 대형주들이 오늘 강하게 올라갑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주가 이번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을 안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CMO 수주 모멘텀 부각이 됐고요. 오늘자 2% 정도 올라가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코스닥은 그동안 반도체나 5G 통신 장비 쪽의 흐름이 좋았었다면 오늘은 이들 종목이 쉬고 있습니다. 되려 오늘 올라가는 쪽은 진단키트, 백신 혹은 웹툰 혹은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오늘 그러한 종목들 상승 종목 개수가 조금 많이 나타나면서 빨간불 키워나가고 있죠. 970선 위로 다시 올라왔고요. 0.4% 상승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특징주 열어볼까요? 빅히트 다시 한번 상승 특징주로 꼽아봅니다. 며칠 전에 저랑 이야기 나눠보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빅히트가 이타카홀딩스를 인수하면서 저스틴 비버와 한솥밥을 먹게 됐고 결국 글로벌 유튜브 구독자 1위권부터 4위권까지 있는 아티스트 모두 위버스에 입점한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었죠. 그로 인해서 위버스 같이 올라간다면 빅히트 좋을 거야 라며 증권가 의견들을 소개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 뒤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빨간불 키네요. 오늘 5.6% 상승 27만 4천 원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목도요. 특징주가 저희 시간대 계속 거론이 됐던 종목입니다. 박재호 어드바이저의 종목이었죠. 대원미디어 한 달 동안 한 160% 정도 올라와 있는 이 종목 대단한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나오게 될 아동용 드라마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작 예고 티저가 일주일 만에 조회수 18만 회를 기록했다. 앞으로 캐릭터 매출에 대한 기대도 있다라는 긍정의 분석 등이 나옵니다. 오늘도 급등 16% 상승 2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눈에 띄는 흐름들 살펴봤고요. 오늘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콕핏이 무엇일까요? 저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콕핏은 이 비행기 조종석에서 유래됐다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 자동차 1열, 운전석과 조수석 앞에 보이는 전방 장치들을 말합니다. 아날로그식 계기판 혹은 내비게이션, 오디오 등이 이제 전부 디지털화되고 있죠. 그래서 심플하게 줄여서 디지털 콕핏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사진을 보시고 와, 차 잘 빠졌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겠죠. 저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의문을 가졌습니다. 차량용 디스플레이 이제 많이 들어가겠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터치의 정확성 있어야 되고요. 또 운전하면서 눈에 잘 띄어야 되니까 시인성도 있어야 되고 내구성도 있어야 되고 한마디로 핸드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보다는 훨씬 더 기술이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프리미엄 전략이 가능해서 마진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한 관심은 전장으로 갈수록 늘어납니다. 자율주행차나 전기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한 기대도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고 그런 기업들에게 수주가 몰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잘 잡아놓은 기업이라면 후발주자들 걱정을 덜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의 세계 1위는 누구일까요?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찾아봤더니 LG 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글로벌 선두 자리로 점유율, 출하량 모두 다 1위였습니다. 지금 글로벌 완성차나 전장업체 고객들로만 해도 벤츠, BMW, 현대기아차, 토요타, 혼다 등 다들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LG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 패널이 들어가는데 이 테슬라 1분기 사상 최대 판매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연히 LG 디스플레이도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는 더 눈여겨본 건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이것 또한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AS 물량을 추가로 많이 납품한다라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차량용 디스플레이, 프리미엄 자동차로 갈수록 디스플레이 개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 한 차당 5개 들어간다고 해서 5개 납품하는 게 아니라 터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AS 하는 상황도 생길 걸 고려해서 AS 물량까지도 훨씬 더 많이 한 번에 납품을 한다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1분기에 18만 대 팔았다라고 하는데 그럼 LG 디스플레이 패널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많아진다면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차량용 디스플레이만으로도 매력적인데 기본도 요즘 괜찮다라는 평이 많이 나오고 있죠. CEO 교체 후 1년 동안 OLED 체질 개선 잘 해냈다라는 평가 지난 연말부터 받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도 실적 좋았다. 그리고 1분기 이번에 지난 1분기 대비해서 영업이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매출 증가의 기대도 있죠. 바로 이러한 실적 개선 기대는 LCD 혹은 OLED 쪽이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LCD 쪽 뭐가 좋아지고 있을까요? 바로 패널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게 되겠죠. 지난해부터 LCD 패널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IT나 이런 TV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서 LCD 수요는 느는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OLED TV 출하량도 늘어나면서 LG 디스플레이의 사업부 모두가 개선되고 있는 게 긍정적이다라는 시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의견들을 좀 좋게 내놓고 있죠. 그전에 LG 디스플레이 오늘 흐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볼까요? 어제 정말 좋은 흐름 기록했었다가 오늘장에서는 장 초반에 한 3%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온 거 조금 쉬나 보다 했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상승 낙폭을 좀 줄여 나가면서 지금은 약보합 수준까지 회복해 있는 상황, 25,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증권가 곳곳에서는 그래도 3만 원 이상으로 목표가를 잡고 있더라고요. 유안타에서는 LG 디스플레이 목표가 31,000원, KTB도 패널 가격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증권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만 하나금투의 의견 저는 조금 참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2분기는 비수기인 만큼 실적 QOQ가 감익 구간이다. 결국 최근 주가 급등을 감안한다면 살짝 쉴 수 있다라는 포인트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만 원대 얼마든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게 덧붙여졌지만요. 그래서 저도 질문을 보내봤어요. LG 디스플레이 지금처럼 조금 약할 때 조정이 나온다면 사도 됩니까? 라는 연락이었는데 두 분 다 모두 조정 시 매수 관점 의견 주셨어요. 디스플레이 1분기, 2분기 모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금융의 윤다혜 과장님 그리고 곽영훈 부장님도 조정 시 매수, 단기 손절가는 23,700원, 그전까지는 사모아 가보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LG 디스플레이 오늘의 약보합 흐름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될까요? 기대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박앵커의 퇴근 전이었습니다.